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다 아시죠? 물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교육국장을 맡은 지도, 이제 7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조합원 교육을 계속 담당하다 보니까 학교 방문을 하면, 교육대 만났던 사람이다! 막 이러면서 저를 이제 너무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합원 교육을 힘들게 지역마다 하러 다닌 보람이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황당하시죠? 지금 제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누구여야 하냐면 우리 자랑스러운 공공운수 노조의 전국 교육공무직 본부 경기지부의 조합원들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아니라면 이 조합원 교육을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들으려면 들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일반인들한테까지 전체로 이 동영상을 게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 조합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물가가 많이 올라서 여러분들 살기 힘드시죠, 요즘에. 물가가 오르는데 그 오르라는 임금은 안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그런 임금을 쥐꼬리만큼 줄 거면 단체협약이라도 좀 제대로 해주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임금은 적게 준다. 예산도 없고 뭐도 없고 이래서 최저임금도 얼마 안 올랐는데 니네 임금 많이 올리기 어렵다. 그러면 돈 안 드는 거라도 좀 해줘야 될 텐데 경기도교육청은 돈 드는 거는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되고, 돈이 안 드는 거는 돈이 안 드는 대로 또 그것도 여기 경기도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되고, 그거는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 이것도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는 핑계만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기도교육청에 저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로 할까요? 지금 대답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대답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가마떼기가 된다는 이런 옛날 말을 말하는 게 또 여러분들은 저 여자 진짜 나이 많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 나이 별로 안 먹었어요, 여러분. 별로 많지 않습니다. 화면에 보실 때는 되게 나이 많이 보일 거예요. 늙어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나이 많지 않은데 가만히 있으면 가마떼기가 된다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을 찾기가 사실은 저는 좀 힘들어요. 찾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 말을 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마떼기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그 자랑스러운 우리 공공운수 노조 조합원들이 그렇게 되는 거는 너무 가오도 없고 좋은 말은 아니에요. 가오라는 말이. 모냥 빠진다고 할까요, 그러면? 모냥 빠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진짜, 단체협약을 좀 제대로 된, 최상의 단체협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데, 단체협약을 좀 제대로 된 단체협약을 갱신해보자, 체결해보자라고 칼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칼을 뽑았습니다. 물론, 단체협약도 임금도 엄청 중요하죠. 임금이 뭐니 해도 뭐니니까 임금이 훨씬 중요하겠지만, 단체협약이 어떻게 체결되느냐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임금 인상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그런 조항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단체협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기 단체협약의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단체협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조합원 교육도 많이 받으셨고 하도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해서 잘 아실 거예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협정을 맺어서 체결하는 자치노동법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노조에 단체협약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우리 노조는 2009년에 만들어져서 첫 번째로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서 첫 번째로 만들어진 단체협약이 2013년 12월에 사인을 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1기 단체협약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은 얼굴들이 좀 있을 거예요. 예, 지금은 정년퇴직하신 우리 이시정 우리 선배님의 얼굴도 보이고, 예, 김상공 교육감이네요. 그래서 김상공 교육감이랑 1차로 첫 번째로 일기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이때만 해도 우리가 체결한 이 일기단체협약이 전국에서 제일 좋았어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체결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유급병가도 없고, 그러니까 유급병가가 있긴 있었는데 며칠 안 줬었고, 취업규칙으로 이제 간단하게 들어가 있었죠. 짤막하게. 그래서 뭐 특별휴가니, 육아휴직이니, 뭐 노동자 활동이니, 조합원 교육이니, 그랬던 모든 내용들이 처음으로 일기단체협약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때는 다른 지역의 지부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전라도, 경상도 이런 지부에서 너무 부러워하고 우리를 어떻게 우러러보던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기단체협약이 체결되고 나서 여러분들의 처우가 그래도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단체협약은 총 2년이 유효기간입니다. 예, 총 2년 유효기간이고 2년이 지난 다음에 2013년에 12월에 체결을 했으니까 2015년 12월부터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갱신하기 위한 교섭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려 언제 체결이 되고 언제 끝났냐면 2020년 3월에 잠정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눠드린 책자에는 3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월에 잠정합의가 되고 사인을 한 거는 4월에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3월부터 적용되기는 했어요. 요 2020년 2기 단체협약은 변경된 내용이 몇 가지 있기는 하나 사실은 굉장히 미흡한 단체협약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막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5년이 돼버리니까 너무 사실은 힘들었던 거죠. 예, 너무 힘들어서 그냥 노사가 모두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이제 끝내자. 지금은 이제 끝내자 이러면서 서로 많이 양보도 하고, 그런데 주로 사용자보다는 우리가 더 양보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몇 가지 조항을 쟁취하기는 했으나 이때 20년에는, 그러니까 2013년에 저희가 체결할 때만 해도 전국에서 최초이기도 했고 굉장히 단체협약의 내용이 좋았는데 20년에 우리가 2기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만 해도 다른 지역이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였기 때문에 사실은 요 20년도에 체결한 2기 단체협약은 전국 꼴찌의 교육공무직의 처우를 담고 있는 정말 자존심 상하죠. 경기가 그래도 서울보다도 인구도 많고 경기 하면은 사실 우리 나라 중추 도시이잖아요. 경기 지역 하면. 그런데 이 경기도 교육청과 우리 경기 지부에서 연대회에서 체결한 이 협약이 어떻게 보면 제일 꼴찌가 됐다는 거는 기분이 아주 좋은 일은 아니죠. 매우 나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났냐? 그러면 뭐 이거가 마지막이었냐? 그러면은 정말 더 슬펐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아니고 단체협약은 2년이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22년도에 교섭을 또 시작했습니다. 22년이니까 벌써 또 2년이 되었습니다. 예, 22년 6월 13일 날 시작을 했고요. 지금이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실 때쯤이 24년 6월이잖아요. 예, 전 촬영하고 있는 지금은 5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횟수로 2년이 아니라 만으로 24개월이 벌써 돼서 만 2년이 되었습니다. 교섭은 특수지도사 직종을 처음으로 첫 교섭을 개시했습니다. 즉 교섭은 여러분들 이제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교섭은 직종교섭과 공통교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전체 요구안이 저희가 170조 정도 돼요. 160 몇 조인가 그러니까 170조라고 하고 항으로 하면 750항인가 있습니다. 요구안이. 요구안이 우리가 교육청에 제출한 요구안이 공통, 직종 합해서 170조에 750항 정도 되는 방대한 양의 요구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다 현장에서 여러분들 우리 조합원들이 필요하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내용들로 이루어져서 요구안이 들어가긴 했으나
사실은 그만큼 요구안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섭도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죠. 예, 근데 우리는 직종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구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교섭도 더 오래 걸리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지금 저희가 항으로 하면 750항인데요. 지금 현재 합의한 항이 10개 정도 됩니다. 10개 정도 합의를 했는데 나머지 그러면 740항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건 거죠. 근데 그 10개 항을 합의를 했으면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그럼 그거부터 실시하지 왜 안 하냐, 합의한 거 실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저희 단체 협약은 전체를 일괄 타결을 하는 것으로 절차 합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항별로 합의는 하긴 하되 전체 조항이 끝나야 전체 우리가 요구한 것을 다 교섭하고 이것은 합의한다가 750항이 끝나야 이것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2년 동안 교섭하면서 직종도 한 바퀴 다 돌았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아직 조금 남았는데요. 직종도 거의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만 놓고 보면 122조까지 있습니다. 요구안이에요. 요구안이 공통만 놓고 보면 122조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122조 중에 뭐 다 중요한 조항이죠. 어느 것 하나 안 중요한 조항이 없지만 그래도 이 조항은 이번 3기 단체협약에서 반드시 좀 쟁취하자. 이거는 이제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조항의 쟁점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단체협약의 쟁점은 사측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얘기를 다 했고 물론 122조 중에 그렇다고 이것만 되면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또 여기 이제 쟁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있지 않은 것을 이번에 반드시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조합원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쟁점이라는 거지 이게 반드시 이것만 우리가 합의하면 도장을 찍는다 그런 의미는 꼭 아닙니다. 그 다음에 쟁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쟁점인데 교육청도 안 해주려고 한다는 것에서도 쟁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맨날 그렇게 단계를 거친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그 쟁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동영상이기 때문에 실시간 온라인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고 뭐 의견을 받고 이런 이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찍고 여러분들이 지금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 얘기를 들으시고 제 교육을 들으시고 의문이 나시는 거나 의견이 있거나 나는 이런 것도 이번에 꼭 타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거나 이거를 왜 안 하냐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전화하시거나 주회장님을 통하시거나 분과장님을 통해서 의견을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쟁점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직종은 아닙니다. 직종에 대한 쟁점은 아니고요. 공통 122조까지 중에 그 중에 쟁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쟁점 말고도 여러 개의 쟁점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따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병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이제 우려되는 게 있어요. 병가가 무슨 쟁점이냐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그거 병가 있어봤자 쓰지도 못한다 라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병가를 30일 정도 낼 수 있을 정도로 큰 병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왜 병가 가지고 그렇게 노동조합에서 매달리느냐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병가 같은 거는 그냥 지금 30일도 만족해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는 조합원들도 있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대면으로 만나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면 여러분이 이런 의견을 분들이 주시는 분이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주고받는 거예요. 예, 조합원의 입을 통해서 예, 들으면 더 좋은데 지금 교육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작년도에 4월에 공모 차별을 해소하도록 노력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간 교육공무직 채용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교육공무직 조례가 채용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이 조례를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은 차별을 멈추라는 거죠. 더 이상 차별하지 말아라. 임금도 차별, 복무도 차별, 업무 분장도 차별. 지금 학교는 완전 차별 공화국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것조차 차별을 하냐고 하면서 조례, 병가 등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예, 차별하지 말아라. 어떻게 아픈 것도 너무 서럽잖아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사실 30일 정도, 60일 정도 병가를 쓰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픈 분들이죠. 저도 이제 아파봐서 아는데 이 정도 병가를 쓰면 정말 큰 병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큰 병이 걸린 것도 억울한데 큰 병이 걸려서 30일밖에 우리 교육공무직은 유급병가를 쓸 수 없고 공무원은 60일을 쓸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그거는 대단히 부당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쟁점입니다. 이거 병가가 30일 있어도 다 못 쓰는데 어차피 다 못 쓰는데 뭐 이런 게 쟁점이냐고 얘기하시는 분들 마음을 바꾸어 잡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은 유급병가가 60일이고 교육공무직은 유급병가가 30일입니다.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특수운영직군이라고 해가지고 세상에 유례도 없는 그런 이름도 지네가 만든 거예요. 특수운영직군이라고 분류해서 특수운영직군은 유급병가가 15일밖에 안 됩니다. 반토막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이가 많아서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이가 많아서 자주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직종의 병가를 늘릴 수가 없다라는 게 이유입니다. 교육공무직과 다르게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부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병가를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게 저희의 요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습휴가입니다. 학습휴가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교육청이 한다는 겁니다. 4일, 자기네처럼 학습휴가 4일을 한다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조항 하나하나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조항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학습휴가는 너무나 부당하기도 하지만 조례에 학습휴가 기간이 없어요. 학습휴가가 없고 재량여부는 기간은 아예 없잖아요. 그러면 단체협약을 도장 찍기 전이라도 교육청이 시행하면 되는 거를 시행을 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일괄로 찍기 전에는 어렵다. 아니면은 그런 학습휴가를 일부분을 먼저 시행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학교 같은 경우도 체력협일이 하루도 없는 데가 있고 4일인 데가 있는데 학교마다 다 이렇게 다르고 기간은 아예 없으면 이거를 단체협약 체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렇게 차별 해석을 하고 싶으면 의지가 있으면 사실 학습휴가는 내일 모레라도요 공문을 딱 내려보내가지고 올해부터 학습휴가를 4일 이내에 주고 재량여일이 4일인 학교는 그대로 재량여일로 하고 재량여일이 하루도 없는 기관이나 재량여일이 없는 4일이 안 되는 학교는 학습휴가를 실시한다 이렇게 내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면서 우리한테 학습휴가 해준다고 하는데도 왜 그렇게 말이 많냐 뭐 이런 식으로 경기도교육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재직휴가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장기재직 휴가는 교육공무직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장기재직휴가는 이런 겁니다. 오랫동안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사측이 있죠. 누가 일하라고 시켰냐. 니네가 이력서 내고 니네가 면접 보고 들어와가지고 니네가 일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데 고생을 했으니까
쉬어야 되느냐? 그게 말이 되냐? 뭐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기도 교육청 사람들이 있죠. 대놓고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이제 너무 무섭잖아요. 제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데 그런 의미나 똑같아요. 안 해주는 게 왜 안 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잖아요. 장기재직 휴가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면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단 한마디도 못해요. 네. 자기네들은 있는데 지방공무원은 그 표에 있는 것처럼 5년에서 10년 5일, 10년에서 20년 10일, 20년 이상은 20일로 아주 오래전부터 장기재직 휴가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는 없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퇴직휴가 얘기를 합니다. 퇴직휴가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20일이 있는데 그게 왜 장기재직휴가입니까? 장기재직휴가는 내가 여기 근무한 동안에 오랫동안 장기재직한 것에 대한 포상휴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휴가를 갔다 와서 또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기운 내서 내가 오랫동안 일을 해서 포상을 받았으니 근로의욕이 올라가겠죠. 아, 그럼 다시 돌아가서 내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게 각 기업들이 장기재직 휴가라는 게 있고, 휴가가 없는 데들은 막 금덩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금송아지 같은 거. 지금은 금값이 워낙 비싸긴 하지만 저 아는 애도 이번에 삼성을 10년을 다녔는데 10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다들 오래 다닌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 보상을 하는 거는 사측의 입장에서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휴가를 주든 뭘 해야지. 이게 아무것도 없는. 그렇다고 장기재직을 한다고 해서 근속수당이 많냐? 그렇지도 않아요. 똑같이 1년에 39,000원씩 똑같이 그냥 올라가니까. 뭐 공무원들은 장기재직하면 기본급도 엄청 올라가잖아요. 거기에다가 휴가까지 주고 장기근속 가상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공무원들은 기본급이 이제 막 올라가는 거 빼고 장기근속 가상금도 있고 휴가도 주고 포상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장기재직휴가 하루 달라고 하진 않았지만 너네랑 똑같이 저희가 어디까지 양보를 했냐면 똑같이 적응하기 힘들면 10년 이상자라도 해줘라. 그랬더니 겨우 마지막 날 가지고 나온 게 20년 이상 5일을 그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자기네가 그러면 20년 이상만 5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엄청 생각해 주는 것처럼 정말 엄청 정말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것처럼 20년 이상의 5일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고민해 보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저희를 이제 분노하게 했는데요. 어쨌든 장기재직휴가는 현재 없어서 반드시 쟁취해야 할 투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은 이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3년이긴 해요. 예, 육아휴직이 3년인데 1년이 고용센터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의 일부분을 보존하잖아요. 그 육아휴직이 1년이고 나머지 2년은 무급으로 이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돼서 육아휴직 1년에 육아계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육아계 근로시간 단축을 1년에 사용하는 분들은 총 2년을 쓴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1년을 무급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육아휴직과 육아계 근로시간 단축을 합해서 총 3년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무급으로죠. 그런데 지방공무원들은 육아휴직 3년, 그 다음에 플러스 육아시간이라고 해서 2년이고 총 2시간씩 단축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총 24개월을 2시간씩 단축하고 임금을 삭감하지 않습니다. 임금을 그대로 주는 상태에서 2시간씩 24개월을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총 5년을 육아휴직 3년을 사용하고 육아시간 2년을 사용하면 총 5년 동안 육아를 위해서 엄마든 아빠든, 근데 아빠도 되죠. 요즘에는 다 아빠도 되잖아요. 엄마든 아빠든 부모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런 점에서 이것도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인구가 없어서 나중에 뭐 몇백만 년 지나면 삼성 어디서 연구를 했는데 그냥 인구는 여기에 단 한 명의 사람도 남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감소하는 거죠.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만나서 2명이 됐어요. 2명이잖아요. 애를 하나 낳아야 되는데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그럼 그 둘은 죽잖아요, 나중에. 태어나는 아이는 없고 죽는 사람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완전히 감소 추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 사람이 안 남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국가가 초기상에 걸려서 출산과 육아와 관련해서는 법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육아휴직도 엄마 육아휴직, 아빠 육아휴직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 임금도 합해가지고 35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임금을 보존해 주는 걸로 법이 바뀌어서 애 낳고 애 키운 거 관련해서는 국가 정책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역행하는 거죠. 역행해서 도대체 육아 시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육아 시간을 우리가 엄청 요구하고 있죠. 그랬더니 너네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는데 법에 왜 육아 시간 해달라고 하냐는 거예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을 삭감하는 거예요. 육아 시간은 그렇지도 않고 우리는 육아기 근로시간을 합해도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것도 차별조항이 명백하다라는 겁니다. 졸리세요?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막 자장가 같아요, 여러분. 나는 임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나오면 아마 졸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무슨 임신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임신을 할 리도 없고 육아 시간을 쓸 리도 없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기는 하나, 교육공무직이라는 이유로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과 차별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내가 육아 시간을 내거나 내가 임신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는 병가를 안 내는 사람이야. 너무 튼튼해. 정말 너무 튼튼해서 1년에 하루도 안 아파. 그런데 병가가 지금 30일도 나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근데 무슨 60일이야. 그리고 나는 이제 들어왔어. 나 작년 3월 1일자로 들어왔는데 무슨 장기재직 휴가를 가지고 파업을 해. 이런 얘기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의 핵심은 그게 아니죠. 왜 내가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공무직이라는 정말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유를 얘기하라 그러면 이유를 전혀 얘기 못해요. 왜 병가가 우리는 반토막이어야 하고 왜 도대체 육아 시간이 없어야 하고 왜 장기재직 휴가는 없어야 하고 왜 학습 휴가는 없어야 하냐고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논리적으로 우리들한테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를 못해서 그래요. 대놓고. 니네 공무직이잖아. 니네 공무원이 아니잖아. 니네 공무원이 아니라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 몰라? 이런 표정으로 앉아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은 하지 못하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만 핑계를 이리저리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교섭 참관 한번 꼭 하세요. 교섭 참관 들어오시면 경기도 교육청이 얼마나 악랄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우리 노동조합이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이 악랄해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관이 없어도 임신과 나이가 상관이 없어도 지내는 임신기간 내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임산부는 힘들잖아요. 8시간 노동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단축을 시켜주는 거예요, 공무원은. 임신기간 내내. 그런데 우리는 공무직은 임신하면 안 힘들어요? 얘네보다 안 힘들어요? 공무원이 임신하면 1년 동안 힘들고 우리가 임신하면 앞에만 힘들고 뒤에만 힘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신분의 차이로 이런 것까지 차별받아야 되는 게 여러분 마땅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예, 차별을 멈추자라는 게 쟁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학에 무급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일을 안 하니까 무급이지. 뭐 그렇습니다. 예. 일을 안 해서 무급일 수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날 3일이 무급입니다. 설날이 3일이잖아요. 예. 그거는 무급입니다. 상시 근무자들도 설날 3일에 일 안 하잖아요. 3일 동안 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유급이잖아요. 그런데 왜 방중 비근무자들은 방중 비근무자라는 이유로 설날 3일이 무급이고 광복절이 무급입니다. 더 이상한 게 있어요. 14일날 계약을 하면 광복절이 유급이고 16일날 계약을 하면 8월 16일이에요. 8월 16일날 계약을 하면 15일이 무급입니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 않죠. 네. 방학 때 일도 안 하는데 뭐 급여 달라. 교사들도 일 안 하고 급여 받잖아요. 네, 근무지회 연수라고 해가지고 적용 받잖아요. 근데 저희가 요구하는 방중 유급일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뭐 일 안 하고 우리 그냥 다 교사들처럼 근무한 걸로 인정해.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설날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학 때 방학을 금요일 날 하면 주휴수당을 주고요. 목요일 날 하면 주휴수당을 안 줘요. 이런 게 너무 부당하니까 그런 걸 시정을 하고 방중 근무일을 늘린다거나 방학 중에 연수를 뭐 필수교육 있잖아요.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안전교육 같은 필수교육을 방중에 실시해서 이것을 유급교육화하면 방학 때 생계대책이 어느 정도는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의 요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학중 비근무자는 급식과 특수지도사, 유치원 일부가 있는데요. 유치원 방과 전담사, 그 다음에 시설위원이 이제 방학중 비근무자들인데요. 특수중일반 강사도 있고 하긴 한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이제 급식실 종사자들입니다. 이 조리 종사자들은 우리가 일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해도 급여를 일요일 것도 받잖아요. 그거를 이제 주일이라고 하고 주휴수당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 합해서 1년에 한 295일 정도가 유급이에요. 뭐 8일 방중근무일 하고 뭐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그 조합원교육 하루 받잖아요. 그 방중 비근무자들 8시간 유급교육 뭐 이런 것까지 하여튼 다 끌어모아서 295일 정도가 되는데 지금 대다수의 지역에서 최소가 310일입니다. 최소가 310일이고 330일인데도 있고 심지어는 상시인데도 있고 심지어는 340일인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일 많은 지역에서는 320일 이상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방중 비근무자들만 295일, 정말 적은 데는 290일인데도 있습니다. 예, 무려 다른 지역의 방중 비근무자들과 30일의 차이가 나고 30일을 임금으로 계산하면 뭐 하루에 일당이 요즘에 10만원 정도 되잖아요. 300만원 정도, 연 300만원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차별이죠. 지역차별이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방중에 무급입니다. 인천에 있는 급식 노동자들도 방학 때 무급이에요. 그런데 방중 유급일수가 320일입니다. 이 방중 유급일수가 320일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일하는 것과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주는 주휴수당 뭐 이런 거를 다 합해가지고 유급일수라고 하는 거고요. 보통 대부분의 지역이 320일 이상이다. 그래서 저희 지금 가장 이번 단체협약 3기에서 핵심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3기 단체협약의 쟁점사항입니다. 자율연수입니다. 자율연수라고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율 하면은 자기네만, 교사만 해당된다고 보는 거죠. 교사는 이제 근무지회 연수가 자율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근무지회 연수인데 자율이기 때문에 집에 있어도 되고 여행을 가도 되고 뭐 제출만 하면 되죠. 여행을 가도 되고 뭐 완전히 마음대로죠. 그래서 이제 니네가
교사도 아닌데? 세상에 교사도 아닌데 왜 자율연수를 요구해? 이거는요, 표정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이기 단체협약 때 사측의 교섭위원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입 밖으로 냈어요, 이 말을. 왜 안 되냐? 자율연수가 왜 안 되냐고 하니까 교사가 아니라 안 된다고 합니다. 교사가 아니라 안 된대요. 니네가 교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지역을 얘기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전체 지역이 있지는 않지만 일부 지역에 일부 직종이 자율연수가 있습니다. 공무직도 자율이라는 단어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경기도 교육청만 자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 자율연수는 안 된다. 뭐 연수 기간을 늘리거나 연수를 좀 질적으로 양과 질을 확대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고민해 볼 수 있지만 자율연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초지일간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무직이나 공무원이나 업무 능력을 형성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내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직무 능력이 향상돼야 학교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건 교사 능력만 향상되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능력만 향상된다고 해서 학교가 바로 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연수에 있어서는 공무원이나 교사와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이 보여주는 태도는 연수에 있어서도 차별이 정말 극심하고 작년에 조례에 들어갈 때도 연수에 있어서 차별하지 말라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조례의 핵심이 공무에서 차별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연수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그 어느 것 하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조합원 여러분, 지금까지 3기 단체협약 쟁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그리고 잘 이해되셨나요? 네, 듣다 보니까 속상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말하다 보니까 사실 엄청 속상하네요. 왜 이렇게 우리가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일은 엄청 하시지 않나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쟁점 이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업무분장이 민주적으로 되어서 민주적인 업무분장으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보실 때 정말 의욕을 가지고 정말 이거는 내 일이다 하면서 책임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는 업무분장과 관련한 것도 단체협약에 굉장히 좀 더 개선해야 될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 괴롭힘이나 감정노동이나 뭐 노동시간, 휴게시간 등 쟁점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체협약은 사실 어떻게 체결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5년 동안의 살림살이를 결정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임금은 1년 살림살이를 결정하잖아요. 임금교섭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임금투쟁이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1년 동안의 살림살이가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단체협약이 어떻게 끝나냐는 우리의 살림살이라기보다는 학교에서의 근무가 어떻게 바뀌느냐, 달라지느냐,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일할만 나느냐, 일할만 나지 않느냐를 좌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뭐 임금투쟁도 해야 되고 단체협약 투쟁도 해야 되고 뭐 급식 선생님들은 배치기준 투쟁, 뭐 배치기준 투쟁은 단체협약 투쟁이기는 합니다만 너무 할 게 많고 갈 데가 많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임금은 사실은 매 해마다 하는 임금 투쟁이고요. 해마다 매일매일 물가가 오르는데 당연히 임금투쟁을 해마다가 아니라 사실은 월마다 해야 되는 거죠. 임금투쟁을.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해마다 하는 구조이고요. 단체협약은요, 요번에 이렇게 잘 갱신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금 적용받고 있는 단체협약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단체협약입니다. 네, 그래서 단체협약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또 우리에게 숙제로 지금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난 2기 단체 협약이 그렇게 5년이나 걸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첫 번째로는 투쟁하지 않고 교섭만으로 단체 협약을 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그래서 교섭만으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이게 단체 협약 때 저희가 이제 여실히 깨달은 거죠. 예. 그래서 니네들 우리가 어차피 교섭만 하니까 경기도 교육청도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합의해도 될 만한 것도 절대 합의하지 않고 무조건 수용 불가, 수용 불가를 외치면서 지금까지 2년 동안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버티게 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을 박살내려면 우리가 교섭 아무리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버티면 되는데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가결시켰습니다. 가결시켰고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뭐 그게 부분 파업이든 지명 파업이든 릴레이 파업이든 뭐 단위 학교 일부분이 파업을 하던 할 수 있는 모든 동원을 해서 파업을 6월부터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7월 12일입니다, 여러분. 7월 12일에 여러분들 저희가 경기지부 우리 그 교육고문지본부 경기지부 전체 조합원의 총파업을 선포했습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날 하루가 우리의 5년 동안의 근무 조건을 좌우합니다. 예, 우리의 근무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는 요번 단체협약 갱신투쟁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 교육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근무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말로만 하는 교육, 그 다음에 듣기만 하는 이런 교육보다는 여러분 우리 오늘 제 얘기를 들으셨으면 행동하는 조합원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에 우리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본때를 보여주도록 합시다. 자, 7월 12일에 우리 힘있게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